이 호르몬의 효과는요, 무려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상대의 감정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색한 사람하고 친밀감을 빨리 올리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뇌과학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 뇌의 조절 능력에 대한 실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네덜란드의 한스 이자먼 교수는 가치관이 비슷한 친한 친구가 6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으면 실제 체온이 2도만큼 올라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몸도 실제 온도보다 더 차갑게 느낀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죠. 실제로 대중가요나 시 등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 흔히 차갑게 식은 너의 마음 혹은 뜨거운 내 사랑 이런 식으로 온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였다는 거죠. 실제 우리 몸도 사회적, 감정적 친밀감에 따라서 체온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한 방에 함께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 친밀감을 더 빨리 느낀다고 해요. 따뜻한 기운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유대감을 형성해 준 효과가 있는 셈이죠. 이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라포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다리를 놓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다리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마음과 마음의 사이에 다리가 생겨서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포가 형성되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따뜻함이 오고 가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라포와 관련해서 또 어떤 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선 감정은 뇌의 어디를 자극하는지 알아볼게요. 편도가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감정까지 편도가 처리하는데요. 상대의 감정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주로 상대의 얼굴 표정으로 가장 먼저 감정 정보를 처리낸다고 합니다. 즉, 얼굴 표정에 대한 정보가 편도로 흘러가서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두려운 표정을 본 사람의 뇌에서 편도가 활성화돼서 두려움을 느끼는 식인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면 편도는 얼굴 인식 영역을 자극해서 그 얼굴의 의미를 자세하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석만 해서는 상대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을지언정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을 때 나 또한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 이런 거는요, 얼굴 표정으로만으로도 수만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는 강력한 관계의 다리가 구축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관여하는 세포가 있는데 바로 미러 뉴런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나의 뇌도 타인의 뇌와 같이 흥분하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건 모두 미러 뉴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이런 미러 뉴런 같은 게 작동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미러 뉴런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누구와도 언제든지 라포를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이것과 동시에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 아니지만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호르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효과는요, 무려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다이돌핀은 뇌 외적으로 큰 감동을 받을 때 인체에서 생성된다고 하거든요. 꿈을 울리는 감성적인 노래를 듣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영화 장면에 감동을 받았을 때 이 다이돌핀은 생성된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전혀 새로운 진리를 깨우쳤을 때 아니면 엄청난 사랑의 감정에 빠졌을 때도 생성됩니다. 다이돌핀이 생성되면 나타난 효과도 알려드릴게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등 유익한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한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암을 공격하는 등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무려 4000배나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돌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장면을 본다거나 감동적인 글을 본다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스포츠를 함께 본다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그리고 야구, 축구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인간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 다이돌핀이 솟구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스포츠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함께 다이돌핀이 솟구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썸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친해지고 싶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감동적인 영화를 본다거나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함께 책을 읽는다거나 함께 스포츠를 본다거나 이 감동 호르몬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함께 소재를 삼아서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돌핀이 발견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기도 하겠죠. 관계를 맺고 소통을 이어나간다면 그런 감동이 이 파동이 돼서 다시 상대방에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